안녕하세요. 진짜 좀 당황스럽네. 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가지고. 저희 지금 시험 끝난 지가 지금 2달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쵸? 아, 잠시만요. 지금 아직도 태블릿 적응을 못해갖고. 오케이. 오늘은 이제 법사를 또 제 최고 기록급으로 개빠르게 또 가져왔습니다. 또 법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예 한 단원을 그냥 가져왔어요. 제 시험 이제 저희 학교 진도가 딱 여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나간 곳까지 싹 다 이제 정리를 해왔고요. 힘들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참고로 법사는 1학기 때 사문이었고요. 이게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 중에는 사문이 뭐 2학기인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1학기 때 배운 거 기억 안 난다 하시면은 사문 최종 정리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법과 사회 가족관계와 법 파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시험 9월도 안 왔어요. 9월 말에 저희 학교가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시즌도 안 왔지만 다른 애들보다 빠른 스타트 한다는 마인드로 또 가져왔고요. 사실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좀 내팽겨친 느낌. 그래서 좀 불안 TV. 자,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윤리 언제 올리냐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윤리와 사상에서 매우 큰 충격을 먹었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기가 싫어져서 좀 미룰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족관계화법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뒤에 그림들을 스포를 안 하려 했는데 살짝 보여버렸네. 살짝이 아니라 너무 많이 보이긴 했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수업을 제가 재밌게 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 것.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법과 사회는요, 모든 법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정치와 법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고 쉬울 거예요. 전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족관계법인데요. 일단 가족하면 결혼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전에 혼인이라는 걸 또 합니다. 부부가 되는 거죠. 잠깐만. 결혼, 혼인. 결혼, 혼인? 네, 아무튼 부부가 되는 일을 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이라는 거는 2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 요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일단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결혼하자라고 혼인하자라고 그걸 했어야겠죠? 마음을 맞춰뒀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근친혼 안 되겠죠. 근데 8촌은 좀 많이 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저는 일단 4촌 이후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8촌은 좀 심하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근친혼, 중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혼도 결혼하는 거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그리고 혼인이 가능한 연령이어야 돼요. 18세 이상은 다 됩니다. 그 대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나? 이제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 저희가 또 18세 이상 미자겠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요건으로는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법률혼주의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을 안 한 걸로 치나? 뒤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왜 자꾸 뒤로 보내냐고요? 저 방금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2개 다 갖춰줘야지 혈육이 있다라고 하는 게 법률혼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성년의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혼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18세인데 어떻게 혼인을 했어요. 근데 맨날 혼인하면은 찍을 서류가 많은데 그걸 다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년의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으로 간주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미자는 완전한 행위 능력. 아까 얘기했던 행위 능력이 바로 이건데요. 법정 대리인 동의 이후로 이제 그 동의를 받고 나서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는 걸 줍니다. 그건 이제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행위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다.
갖지 못하지만 혼인을 했으면 성년으로 봐줄게. 너 이제 도장 찍어. 인정해줄게. 나 이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법정 내린,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동의 없이 친권 행사, 금전 거래도 가능하다. 근데 민법이면 정이고요. 아니 뭐 우리가 법적으로 너가 도장 찍을 수 있게 해줄게지 너가 성인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음주랑 흡연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 혼인과 이런 서류 쪽에서는 성인으로 봐주지만 나머지는 다 성인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음주랑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게는요, 이제 제가 사실혼까지 하고 볼게요. 사실혼은요, 이제 실질적인 요건만 충족하는 건데요.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가 있죠. 혼인 의사로 그냥 동거만 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요. 혼인신고 안 해요 하고 그냥 공동생활, 동거를 하는 거죠. 근데 법률혼과의 차이점은요, 상속권이 없습니다. 에? 잠시만요. 상속권이 뭐죠? 상속권은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엥? 배우자가 상속권이 왜 있지? 싶은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또 배웁니다. 오늘 강의에서 해요. 그리고 웨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약간의 무게를 정해봤습니다. 동거는 좀 가벼운 느낌인데 그 위에 사실혼이 있고 그 위에 혼인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성의 동거, 그 다음에 사실혼.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같이 지내기만 하는 사실혼, 그 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한 그런 느낌으로 무게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화를 또 넣었습니다. 이번 정리는 이제 만화를 조금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물론 1학기 때도 그러긴 했지만 1학기 때 좀 정신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형식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혼인하려면 실질적 합치랑 혼인 연력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고 근친중친 안 되고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성년일제제도, 나도 도장 찍을 수 있다. 나도 성인이야 했는데 담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막대기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좋아요. 저희 같이 살아요. 아우 별로예요. 저희 같이 살아요. 아우 별로예요. 왜 이래요? 저희 같이 살아요 하고 이렇게 사실혼. 근데 혼인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의 법률 관계 볼 건데요. 부부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를 해야 돼요, 일단. 부 사이에는 이제 동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거 좀 신기하죠? 부양을 해야 됩니다, 서로. 협조해야죠. 네. 부부 별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결혼을 했어. 자산 어떻게 할래? 만약에 남편이 10억이고 제가 빵원 있는데 결혼했다고 제가 남편의 5억을 가지는 건 좀 실질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과 결혼 생활 중 자신의 명의를 취득한 재산을 부부 각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야, 우리 사귀었다는 이유로 내가 너한테 5억까지 줘야겠어?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각자 관리하도록 하는 게 부부 별산제입니다. 부부 중 누구 것도 아니고 또는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소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죠. 같이 벌었으면 그건 나눠야죠. 일상 가사 대리권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통상 필요한 행위, 가사 행위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한쪽이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엄마가 되게 많이 집에서 요리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서 다 했던 거겠죠. 범위는요, 식료품, 의료, 자녀교육, 이렇게 관리비, 월세, 식비, 학원비 이런 거를 혼자서 아내나 남편이 관리할 수 있는 거겠죠. 일상가사로 생긴 채무,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뭐 집을 새로 전세를 뭐 산다거나 보증금 낸다거나 하면 채무가 생기겠죠. 이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개인을 위한 사치는 안 됩니다. 네. 이거 왜 지우냐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건 뭐예요? 이 떠돌아다니는 문구는 뭐죠? 이건 이제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됐다. 이제 혼인하면, 결혼이란 단어 안 쓸게요. 자꾸 결혼이 나오네. 익숙해가지고 결혼이. 혼인을 하면 새로운 친족관계 나오겠죠. 어디요? 여기. 형님, 아주버님, 시어머님, 서방님.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이런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왜 여자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했는데 원래 형님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돈독하게 부르기 위해서인가?' 했는데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시어머님, 뭐 서방님 요런 식으로 친족이 새로 생기죠. 결혼하면 남편 쪽에 또 뭐가 나오겠죠. 가족이 생기겠죠. 부부 별산제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따로 이렇게 돈이 있는 거예요. 각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캐릭터 잘 보시면 똑같은 캐릭터 되게 많습니다. 스토리가 약간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야르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일상가사 대리건, 나는 식비 담당, 1,000,000원, 보증금 빚 같이 갚자라고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다음 이혼입니다.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만 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인데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인데요. 협의 일단 말부터가 상당히 뭔가 되게 감성적이죠. 왜 아래 재판이잖아. 재판 뭔가 싸워야 될 것 같아. 이의 있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협의는 뭔가 손을 이렇게 맞잡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판상은 이의 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저희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줘요. 이혼 숙려 기간. 이혼 숙려 캠프? 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봤었는데 보다가 정병 올 것 같아서 이제 안 보고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보다가 정병 올 뻔했는데 다행히가 아니지.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영을. 근데 저는 어차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숙려 기간은요. 여러분 이혼 숙려 캠프를 하면 뭐 왜 해? 이혼 숙려 캠프를 보면은 또 알 수 있는데 충동적인 이혼을 예방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에요. 실제로 이혼 숙려 캠프에서 좀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달 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또 보시면 됐고요. 당연히 자녀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가 크죠. 자녀가 없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자녀가 제일 불쌍하다 근데 그래가지고 3개월 줍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숙려 기간 끝나고 이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 시청에서 이렇게 이혼 신고를 합니다. 자, 효력이 발생하는 건요. 이혼 신고를 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어떻게? 이혼 숙려 기간으로 낚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근데 상식적으로 이혼이 승인이 안 났는데 효력이 생기는 건 좀 거시기 하긴 해요. 잠시만, 너무 추워. 재판상 이혼 이제 이의소 해야 될 것 같은 재판상 이혼 보겠습니다. 펜이 왜 이렇게 협의 이혼을 못해. 한 명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한쪽의 청구로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봐봐, 이름이 되게 공격적이죠? 갑자기 울리는데? 민법 840조, 840조 기억하지 마세요. 소리가. 민법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허용한다. 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안 썼어요. 왜? 선생님이 안 외워도 된다 그래서 안 썼어요. 대충 뭔 내용이 있냐. 그러게요. 뭔 내용이 있었지?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아예 모르고 가는 건 또 좀 그러니까. 그냥 아마 시험 때는 이게 무엇이었냐가 아니라 이런 걸 띄워놓고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내겠죠. 여기 있다. 1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번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대. 예를 들어 먹튀, 튀튀, 이사. 3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잠시만요. 직계 존속이 뭐예요? 아래 배우입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좀 슬프죠?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잠시만요. 뭘 자꾸 뒤에 나오는데 직계존속 뭔데요? 직계존속 보고 가겠습니다.
직계 존속, 직계 존속 여기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할머니, 아버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뭔 소리야.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니면 배우자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자로부터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외우려 하지 말라고 제가 다 지웠죠? 자, 재판상 이혼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혼 숙려가 아니라 이혼 조정인데요. 조정이자 재판이잖아. 재판이니까 조정을 좀 해야 돼. 약간 협의 보는 느낌? 이혼 조정 성립 시 재판 없이 이혼됩니다. 이혼 조정,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혼하자. 오케이. 하고 끝나요.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 조정이 이혼 조정이 성립이 안 하면 성립을 안 하면 일단 이혼 조정은 이제 재산 몇 대면 양육비 아이는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게 이혼 조정이에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되면 재판이 없이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싫어. 소송합니다. 판결합니다. 신고합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해요. 네, 이거는 조금 단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바람 폈다? 남편은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혼을 끝까지 안 하면 걔는 계속 그렇게 결혼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혼인, 네. 효력 발생은 이혼 판결이 확정났을 시. 이혼 신고. 아마도 조정이 된다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이 과정이 생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혼 효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오케이. 이건 어떠세요? 좋아요. 자, 이혼 효과. 이혼을 해서 뭔 효과가 있어. 하실 수 있지만 법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혼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혼하고 싶었는데 했으니까 좋아. 아니면 싫어. 왜 우리가 이혼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런 감정적 효과가 아닙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이제 헤어졌으니까 재산 나눠야죠. 한쪽에 이혼 책임이 있을 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계속 남편을 예시로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여자라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러면 남편이 바람 폈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 때문에 정신적 고통 받았으니까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사실혼도 됩니다. 혼인을 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도 돼요. 이거 좀 신기하죠? 기억하세요. 친족 관계가 없어집니다. 법률상 의무 사라져요. 이제 가장기사 대리권, 기장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도 저리 가. 그리고 부부별산제도 꺼져가 되는 거겠죠. 부양 의무 꺼져 이렇게 되겠죠.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상속권이 뭐예요? 이따가 배운다니까요. 지금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미자자녀. 2번 설명하기 귀찮은 거 아니냐고요? 미자자녀. 또 자녀가 미자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친권자와 양육자를 확정해야 돼요. 아씨, 내 펜. 그리고 양육비를 합의해야 됩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학원비가 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 한 명이 부담할 수 없잖아요. 자녀 양육을 안 하는 쪽이 이제 보통은 양육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양육을 안 하는, 결국에 자녀가 한 명이거나 2명이어도 한 명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양육을 이제 한 명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양육을 안 하는 쪽은 애를 계속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면접 교섭권이라 해서 만남과 연락이 되는 그런 권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기억하시라. 시라시라 기억하시라. 권리 능력. 이제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혼인신고에서 좀 멀어지고 우리는 사실 저 권리 능력은 좀 혼인의 성립 조건으로 봐야 돼요. 이혼보다는. 좀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출생신고 상관없이 사람은 출생 자체만으로 이거 잘못 얘기했네. 도장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권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태어나면 권리가 생깁니다. 모두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죠. 태아는 안 됩니다. 안 태어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뭐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네, 전 좋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자, 친자관계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사실 솔직히 느꼈지만 법과사의 1학기 때 3문보다 좀 더 많이 어렵다. 그냥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이게 고1에서 고2로 넘어갈 때 난이도가 올라가요는 이해했지만 고2 1학기에서 고2 2학기로 올라갈 때 난이도가 올라가요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자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법률 관계인데요. 진짜 관계라는 게 있어요. 뭐야? 뭘 복수한 거지? 자, 친자관계. 양자, 친생자. 싫어! 너무 어려워! 진정하세요. 양자부터 머리가 아프지만 진정하십시오. 일단 친생자부터 보자. 혼인 중졸생자? 혼인 중 출생자가 있고요. 혼인 외 출생자가 있어요. 외입니다. 이거 외? 제 글씨체 주의. 오이씨, 펜이 왜 이래. 이거 제가 백룸 그린다고 무서운 펜으로 해놨네. 혼인 외 출생자고요. 어렵지 않아. 그냥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야. 법률적으로 결혼서라. 그리고 혼인 안 했는데 사실혼. 그냥 혼인 안 한 부부에게서 나온 아기 또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서 나온 아기. 양자는 뭐야? 입양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혼인 안 한 부부야. 그러니까 입양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네. 양자택일 아니고 네, 친생자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느낌은요, 요거 2개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생자는 요렇게.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워요. 자, 친생자는 여기 친생자, 혈연관계. 내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겁니다. DNA, 라라라라라, 법률혼 관계의 부모 또는 사실혼 부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 아니, 야, 혼인신고 안 했어도 피출은 똑같죠? 여기에 의문 가지면 안 돼요. 엥? 잠시만요. 사실혼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기가 왜 친생자예요? 왜 혈연관계예요? 아니, 사람에게서 낳은 거잖아요. 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빵꾸나지 마시고. 뭐야? 빵꾸나지 마시고. 혼인 외. 여기도 막대기가 돼 있네. 법률은 안 한. 그러니까 여기 혼인 외. 사실혼의 출생자녀는 인지해야 돼요. 네. 아니, 그 인지가 아니고 법적 권리. 그냥 인지, 친자 확인해야 돼요. 왜? 혼인 안 했어? 뭐 엄마는 어차피 엄마가 낳았으니까 괜찮은데 아빠는 아빠 애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라는 걸 친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와의 아버지와의 친자 확인, 즉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 네. 이게 아니고 진짜 그 친자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 양자와 친양자 2개가 있습니다.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일반 양자는요. 이제 입양 신고일로부터 글씨가 너무 많아서 읽기 싫어요? 읽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민트색만 보세요. 노란색이랑. 네. 입양 신고일로부터 양부모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 사실 이 친생자와 출생자를 뭐래? 친생자와 같은 지위라서 얘네 결은 비슷합니다. 입양자도 거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일반 양자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일반 양자로 한다 해서 일반 양자인 것 같죠?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합니다. 친족관계, 상속은 유지돼요. 양자와 양부모 서로 부양 의무가 생깁니다. 입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양한 부모를 이제 양부모라고 하고요. 입양된 사람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양을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친생 부모의 본을 따른다.
그러니까 입양은 됐는데 약간 벽이 있는 느낌? 우리가 DNA까지 같은 건 아니잖니 하고 약간 좀 멀리 있는 느낌? 그래도 좀 벽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남이라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성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김익모씨잖아요. 그러면 김모씨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 원래 김씨네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입양을 당했어요. 박씨한테. 박씨네 집으로 이제 입양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성이 박모씨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박모씨로 바뀌는 건 뭐다? 모자가 아니고 친양자에서 바뀐다. 친양자는 아예 내 부모를 지워버리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일반 양자는 나는 부모가 2명 약간 이런 느낌? 부모가 2팀 이런 느낌으로 조금 유지가 된다. 친자 관계 유지되고 미자 성인 둘 다 입양됩니다. 성인도 입양되는 건 전 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진 않았는데 좀 신기했어요. 일반 양자에서 성인도 입양이 된다라는 거 좀 중요한데 친양자는 아예 뿌리를 바꾸겠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친양자 보시면 입양 청구, 재판 확정 시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해. 내가 낳았다가 되는 거죠, 거의. 양부모의 성본에 따라 이름도 성도 바뀌어. 야, 이름 아니 뭐 자꾸 이름 바뀌어. 성이 바뀌었어요. 저 박모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생 부모와의 친자 관계, 친족 관계의 상속권까지 다 사라진다. 그냥 내 친부모가 싸그리 다 없어지는 느낌? 이제 빠이빠이. 이제 입양자와의 남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일반 양자는 친양자는 진짜 이제 우리 원래 엄마 아빠는 남이 되고 이제 새로 생긴 가족과 이제 진짜 뭐라 하지? 진짜 가족이 됐다라는 느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추측으로 친양자는 조금 부모가 이상한 경우에 친양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이상해. 막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상속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속권이 뒤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상속이 빚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빚이 있다. 부모의 빚을 뭐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부모가 빚이 있다거나 부모가 폭력을 쓴다 하면 아예 부모의 흔적을 지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양자가 또 될 수 있겠다. 친양자 입양을 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만 입양이 가능하고요. 이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살짝 들고 가자면 재혼 후 본인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와 친양자로 입양 시 본인과 자녀의 친족 관계는 종료가 안 된다. 뭔 소리예요? 이거 여기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A랑 아니 뭘 자꾸 제가 사귀니까 저 이제 그만 사귈게요. 이제 제가 A라는 사람과 이또 내가 결혼했어. 제가 결혼할게요 그냥. 자 제가 A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를 낳았어요. C 미자예요. 참고로 미자여야 합니다. 이 C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남자 제가 새로 사귄 남자가 이 C를 친양자 입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이제 아니지 남이지? 그럼 나도 남이 돼야 돼. 왜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없어지잖아. 친생 부모와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법률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거가 안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요런 내용이다. 여기 보시면 이 스토리를 여기로 그려봤습니다. A와는 아예 단절됐죠? 여기 B가 있네요. 오케이. 자, 이제 만화 보겠습니다. 이해하는 느낌으로 친생자는 진짜 DNA, 일반 양자는 성이 안 바뀌었죠? 빨간 머리 김양자 씨. 김양자 씨가 박신혜 가족에 입양됐습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돼서 이제 박양자로 개명이 된 양자 씨. 깨끗. 옆에 이렇게 빛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이런 퀄리티. 성을 따라라. 친권 보겠습니다. 부모가 미자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 의무죠?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재산 관리 뭐야? 용돈 받았어. 5만 원 받으면 5천 원 받잖아, 내가. 중학생 때까지 그랬어요. 아닌가? 아무튼 5만 원 용돈 받으면 엄마가 90% 떼가셨는데 그런 게 이제 재산 관리 하는 거죠, 부모가.
법률행위 대리. 답답합니다. 당장 핸드폰 켜봐요. 죄송하지만 만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예요. 또는 뭐 주식하려고 해보죠.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뭐 부모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자꾸 부모님 걸 빼다 쓰래? 법률행위 대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저희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 보호를 해야겠죠. 이거 좀 신기하죠? 교양은 뭐야? 자녀 거주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동 행사가 원칙인데 부모 한쪽이 행사를 못하는 경우에 다른 한쪽이 행사할 수 있고요. 일상 가사 대리권처럼 약간 한쪽이 할 수 있네요. 부모 이혼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의 후견인을 정합니다. 이건 좀 무서운 슬픈 경우긴 한데 만약에 부모가 둘 다 죽었다 그러면 친권자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슬프네요. 자, 보겠습니다. 친권 상실이 또 될 수 있죠. 솔직히 이거는 정상적인 부모일 때 친권이 지켜지는 거고 비정상적인 부모 있잖아요. 애를 방치한다거나 어이가 없는 대가리 싹싹 빈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에 있어서는 이제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애를 케어할 권리가 없다. 뺏어갈 수 있어요. 친권을 근데 일시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싶으면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의 미래도 있지만 이런 폭력을 쓰거나 방치하는 부모 아래에서 아동폭력 신고를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유언인데요. 뭐 여러분 코난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죽기 전에 손가락으로 이제 그거 써놓죠. 범인은 점점점 막 이렇게 쓰고 가잖아요. 이것도 거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유언은요, 이제 자기의 사후 대비를 위해서 법률 관계 중 사항을 정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데요. 일단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 법적 효력 인정이 됩니다. 주작할 수 있잖아요. 제 글씨인 척 저는 이제 제 어 모든 재산을 모든 재산을 뭐 뭐야 어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라를 깔 수 있죠. 또는 제 구독자에게 모두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정한 이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은요. 만 17세 이상. 생일이 지난 여러분들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유언 쓰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뭔가 유언을 누군가 발견하면 야, 네 책상에서 왜 유언이 나오냐? 아, 그거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그럼 좀 그렇네. 유류분제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정 비율 상속인에게 법적 보장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유언에다가 제 재산을 모두 만약에 제 친구 중에 김김모 씨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김익모 씨죠? 원래 친구한테는 이게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김김모 씨에게 제 전 재산 1억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유언을 쓰고 죽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먹고 살고 다 키워줬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전 재산을 날려? 이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법적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증으로 모든 재산 다른 있던 상속인에게 일부에게만 주지. 법적 상속인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유류 분권자가 상속을 개시, 반환해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돼. 뭐라니? 말을 좀 제대로 해봐. 유류부터 이해가 안 됐죠? 그쵸? 이렇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라네요, 여러분. 1년 안에 꼭 하셔야 돼요. 아니, 좀 복잡하긴 한데 이미 넘어간 재산도 다시 계산하는 권리.
이런 게 있네요.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이 넘어간 경우. 잠시만요. 만약에 왜 자꾸 내가 죽지, 근데?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한테만 제 상속권이 가버렸어요. 그럼 안 되겠죠? 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못 받았다. 이거를 딸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1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애매하죠?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 진짜 몰랐던 건지, 알았는데 기간이 지나갔고 몰랐던 척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몰랐던 증거? 근데 몰랐던 증거가 뭐가 있지? 몰랐던 증거? 몰라. 아무튼 몰랐던 증거를 뭔가 해야겠죠. 네. 여러분은 근데 모르셔도 될 듯? 이거 뭐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자,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상속인 자격 순위 보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를 본 상속인.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봤어요. 그래서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사람. 권리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태아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권리장전이 생각난다고요? 역사를 좋아하시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응애 안 태어난 애기한테 줄 수 없죠? 사람한테 줄 수 있겠죠? 동물한테 줄 수 없죠?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죠?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어우, 싫어!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상속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갑니다. 줄줄이 소세지. 근데 그 우선시 되는 애들부터 줍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1순위가 있다? 2, 3, 4순위는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배우자는 뭐죠? 배우자 잠깐 보지 마. 보죠? 최우선 순위자만 상속인됨. 후순위자는 꺼져라. 만약에 제가 위아래로 위에 할머니 있고 아래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왜? 직계비속이거든. 1순위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 손녀, 아들한테만 다 갑니다. 끝! 상속 못 받아요, 이제. 다 갔어. 아래로 다 갔어. 뭐 딸, 아들 있으면 2명한테 나눠서 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래에 없어. 지워. 자, 2순위 봅니다. 직계 존속이에요. 존속 뭐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없어. 어떻게 다 죽었어. 그러면 3순위도 갑니다. 3순위 뭐야? 형제자매,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갑니다. 동생은 아래 아니냐고요? 저기요, 죄송하지만 형제자매는 이 가로로 보셔야 돼요. 지금 동생을 아래로 보시면 안 되죠. 아무튼 형제자매는 가로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도 죽었어. 그러면 마지막 4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열족. 반계열족이 뭔지는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반계열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아무튼 사촌 이내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이어지는 삼촌, 조카. 조카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카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헷갈렸어요. 저는 솔직히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그 좀 가족이 조금 좁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삼촌이 없으니까 어디를 삼촌이라고 누구를 삼촌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이따가 삼촌은 아니고 조카도 찾아봤으면 조카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배우자는 또 뭡니까? 참고로 4순위까지 없으면 나라로 돈이 들어갑니다. 자, 봐봐.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사촌까지 갔다가 없으면 나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라로 간다는 것까지는 안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배우자는요. 우리나라는 배우자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조속. 뭔 소리야. 1, 2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1, 2순위에 만약에 상속자가 있다. 그러면 공동상속이 됩니다. 없을 시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까는 결혼을 안 했을 때 얘기고 결혼해서 이제 내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1, 2순위가 다 죽었어. 그러면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1, 2순위가 살아있어.
예를 들어 1, 2순위가 살았으면 일단 1순위만 봐야죠. 1순위가 있다 하면은 배우자는 5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3억이 아니요? 3억은 없고요. 4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래에 아들, 딸이 있어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3.5억. 그러면 얘 1억 주고 얘 1억 주고 제 배우자한테 1.5억 주는 겁니다. 얘는 0.5%, 0.5배 더 받는 거예요. 야르, 이거 정말 중요하다. 배우자랑 1, 2순위 꼭 기억하시고 기여분을 통해서 또 특별히 더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이 부양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조금 덜 받아야겠죠? 인정? 예, 이런 게 있고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안 끝났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만약에 이건 친권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에 개 패고 있어요. 부모가 아기를 패고 있다. 당신은 친권 상실입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준 돈이 얼만데 제 재산을 모두 김김모 씨에게 주겠습니다. 김익모 씨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말도 안 돼. 나만 믿어. 유류분 제도를 믿고 더 조를 할 수 있겠죠. 왜 타인한테 다 주냐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얘가 제 딸이거나 아니면 엄마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걸 보고 화낼 수 있겠죠. 유언을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네. 자, 상속 순위 이거는요. 그림표로 정리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를 너무 아름답게 해 가지고 좀 어지러운데 1순위, 2순위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습니다.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는 50% 더.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든 상속을 받습니다. 살아있다면. 자, 아무튼 배우자를 빼고 먼저 보겠습니다. 1순위는요. 딸과 아들.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딸과 아들이 받습니다. 만약에 딸과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배우자가 다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죽었어. 그러면 형제자매까지 갑니다. 형제자매도 죽었어. 그러면 형제자매 그 아래에 있는 조카 이런 애들. 그 형제자매의 아기를 조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있을 일이 없긴 해. 언니가 21살인데 아무튼 이걸 얘를 조카라고 합니다. 없어. 그래. 없는 게 맞네. 제 친구는 있거든요.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부러웠어. 나는 조카 이런 거 없어. 나 삼촌도 없어. 나 고모도 없어. 사순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좀 더 쉽게 해달라고요? 쉬운데. 만약에 제가 이해가 쉽게 3.5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었을 때 1억, 아까처럼 1.5억. 근데 얘네가 죽었어? 여기로 가고 얘네가 죽었다. 얘네도 없다. 그러면 남편이 3.5억 다 받아. 근데 내가 남편이 없어 사실. 그러면 오빠가 3.5억 다 먹어. 오빠가 없어. 그럼 조카가 3.5억 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간다. 아시겠습니까? 자,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슬픈 이런 얘기를 보고 있으면 뭔가 슬픈데 상속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도박을 했는데 빚이 5억이나 생겼어. 근데 엄마 아빠가 죽었어. 제 빚을 모두 저의 딸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넘겨지지만 제가 만약에 5억을 받았습니다. 빚이요.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갚습니까? 미자인데. 심지어. 이거를 알바한다고 5억을 갚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빚도 이제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처럼 3.5억이 마이너스 3.5억이어도 이렇게 되겠죠? 빚 이렇게 옵니다.
진짜 저 이거 제 형편으로 못 갚아요 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저리 가라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내 이것도 안날이야. 3개월 이내 가정 법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주의하시고요. 혹시 몰라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인생사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삼촌이나 사촌 이런 데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몰랐다는 거를 또 이렇게 증거로 남겨둬야 되는 막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법적인 것들은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상속복이. 아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빚을 안 갚아도 돼서. 네. 한정 승인인데요. 한정 승인은요, 만약에 빚이 3억이야. 근데 이 사람 자산이 4억이네. 이거 안 받을게요 하면 1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정 승인은 내가 빚을 갚고 자산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억을 받겠어요? 1억을 받겠죠. 그러면 1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느낀 게 뭐를 하든 한정 승인이 야르가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일단 남는 장사야. 도박이어도 도박이 없어. 뭐 일단 남는 장사.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갚는 겁니다. 상속이 개시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고해야 된다도 똑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상속이 끝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단원을 무려 46분 만에 끝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제 목이 아파졌습니다. 이렇게 속삭이는데 목이 아픈 이유가 뭘까? 몰라. 아무튼 이렇게 끝났고요. 노트 정보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드리자면 다이소에 팝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다이소에 You can always edit a bad page, but a blank page cannot be edited라고 적힌 노트가 있거든요. 이 노트 스프링 되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구매 추천드립니다. 인생템이고요. 아무튼 요렇게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징그럽다고요? 좀 그렇네요. 자료는 어떻게 올려드릴지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아직도 고민 중인데 원래 제가 카톡 오픈 프로필에다가 자료 모음집을 올려놨는데 카톡 오픈 프로필을 이제 학교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써야 되게 돼가지고 제 학번 이름이 다 나오다 보니까 조금 거시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카톡 오픈 프로필을 거기에 이제 자료 다 있는데 못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강의에다가 이 사진 모아놓은 링크 달아둘 테니까 고정 댓글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빠이.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세요.